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오후 4시 40분 기준으로 총 200만 2,229명이고 사망자는 11만 3,344명으로 집계됐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주 정부의 공식 집계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애리조나, 미저리, 캘리포니아 등에서 최근 14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소 12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 7일 평균치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국제보건연구소의 아시시 자 소장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확진 사례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9월경이면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소장은 과감한 조치가 없이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몇 주, 몇 개월 뒤에 우리가 처해 있을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선 투표가 예상됐던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존 오소프가 막판 부재자 투표 개표에서 표를 많이 얻어 50%를 넘어서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33살의 젊은 피 오소프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 70살의 현직 연방상원의원인 데이빗 퍼류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오소프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3년 전 조지아주 연방하원의원 제6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무려 3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으며 전국적 화제의 인물로 급부상했는데요. 당시 캐런 핸델과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한 바 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소프는 이번 선거를 통해 또 한 번 강력한 민주당의 후원을 등에 업게 됐는데요. 30대 진보주의자와 70대 성공한 사업가 출신이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벌이게 되는 이번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한편 오소프의 어머니는 애틀란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으로 활동해 한인사회와는 독특한 인연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조지아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은퇴 직업은 무엇일까요? 초이스 뮤추얼의 연구에 따르면 스쿨버스 운전사가 조지아주에서 퇴직 후 부업 1위에 선정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스쿨버스 운전자들이 받는 연봉은 대략 22,000달러를 약간 넘는다고 하는데요. 상업용 운전면허증과 깨끗한 운전 기록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CBS 46 방송은 메트로 애틀란타에서 스쿨버스 운전사를 모집하고 있는 교육청 웹사이트를 몇 곳 소개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뉴스앤포스트 웹사이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와 엘라바마주를 포함해 총 15개 주에서 회계장부를 관리해주는 부키퍼가 1순위 은퇴 직업으로 꼽혔고 테네시와 캐롤라이나주는 치과 위생사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수입 변압기 및 부품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2018년에는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최근 한국 변압기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한국 변압기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은 없다면서 232조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2011년 엘라바마주에 2억 달러 규모의 변압기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내 생산량을 늘렸고 효성은 작년 12월 테네시주에 있는 미쓰비시의 변압기 공장을 4,70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달러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선으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가 6.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5%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실업률은 9.3%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이러한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이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서는 2022년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점도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올해 말과 내년 말, 2022년 말 모두 0.1%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위원들 모두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아 상당 기간 현재의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70대 노 교수가 저출산 대책으로 일처 다부제를 제안했다가 시대착오적이며 여성 혐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중국 전문 매체 섭차이나가 보도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중국 푸단대 경제학과의 응육황 교수인데요. 78세의 이 노 교수는 지난 2일 중국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의 성비 불균형 및 저출산 대책으로 일처 다부제를 제안했습니다. 응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남녀 성비가 117명 대 100명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남성을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즉각 소셜미디어에서 강한 비난이 일어났는데요. 섭차이나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은 교수의 칼럼이 여러 이유로 맹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흐메트 누리 에르소이 터키 문화관광부 장관은 현지 CNN TV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규제 정상화 조치의 하나로 7월부터 모든 관광시설의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소이 장관은 오늘부터 독일에서 관광객이 올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건강검진을 받고 체온을 측정하게 되며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르소이 장관은 터키보다 관광안전이 입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이달 국제선 운항 재개를 시작으로 7월 중 국제선 취항 국가를 늘리고 8월에는 모든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육군 계약을 따내고 미국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산사기 한 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SK건설은 미국과의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벌금 6,840만 달러, 한화로 약 814억 원을 내고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제의 계약 수주권은 2008년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 사령부가 발주한 4,600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당시 SK건설은 미군 계약 담당자에게 30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SK건설 전무와 하도급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SK건설 측은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SK 측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라며 수주 과정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해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2018년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선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에 따라 중지키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인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어제 대북전단을 보낸 단체에 대한 단체 승인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씨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